봅니다. 실명 나온다고 그래. 보고 저 김용남 의원님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대선 캠프에 그때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57만 당원 명부가 네. 명태균 씨한테 넘어가서 실제로 여론조사로 활용이 됐다는 건데 네. 원래 선거 캠프에 이 그 안심번호를 줄 때는 홍보용으로 써라. 네. 이게 근데 홍보용에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너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공식 캠프는 거의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때 대선 때는 당에서 안심번호로 전환한 걸 주죠. 그러면 네. 그 번호로 뭐 문자도 보내고 또 후보의 목소리를 녹음한 뭐 인사드리는 네네네. 뭐 그리고 지지 호소하는 것도 보내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당에서 기본적으로 경선 기간 동안에 자체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 당원들이 그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져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문자 좀 그만 보내라. 그럼 계속 오니까. 근데 당원도 아닌 기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요? 저희들도 진짜 선거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론조사까지 더 얹으면 피로도가 훨씬 높아지고 정작 중요한 경선 때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하. 그렇지. 네. 너무 많이 오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하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이거 딴 데는 쓰지 말고 문자하고 뭐 이거만 보내라. 네. 이렇게 다짐을 받고 이제 그 안심번호를 받아오는 건데 네. 그거 이제 누가 건넸겠죠. 네. 건네서 돌려보면서 이제 판세를 읽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원 대상이. 당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동그라미 X표 해가면서 이제 그렇죠. 항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낮게 나오는구나. 예. 어느 징역, 어느 지역, 어느 예. 당협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 이제 접근을 해서 예. 돌려놓는다든지 예.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좀 돌려놓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줘요 분명히. 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데이터가 이를테면은 그냥 뭐 누가 얼마 나왔어요, 뭐 누가 더 높게 나와요, 뭐 이게 아니라 그 조사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그럼요. 포함된 거네요. 네. 그럼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의원님? 그거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이거 그런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잡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 김재원 최고가 하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수성고 갔는데 자기는 원래 여론조사 1등으로 갔는데 뒤집혔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아랍의 본사를 둔 그 두바이더라고요. 네. 거기 그런 어떤 유령 업체 같은 데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자기가 밀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뒤에 명태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자기 페북글에 올렸다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해서 다 헛소리다. 거긴 무공천 지역이었다. 이러면서 다시 하니까 또 김재원 대표가 저기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데 유달리 진실 게임을 하는데 뛰어든 사람은 김재원 최고밖에 없어요. 다 그냥 거리두기를 하는데 맞다. 명태균이 때문에 내가 그때 당했다. 대구시장, 대구 수성구 뭐 다 떨어지면 3번 떨어졌더라고. 네. 그러면서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맞짱을 뜨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참전을 해. 이 내막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근데 저는 고내막은 저는 취재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 김재원 최고가 됐든 앞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됐든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태균 씨하고 취재를 쭉 해서 뭐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정치인들을 약간 말로 장기판의 말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의 이제 그 뭐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만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쩔로 보나. 그런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냐. 그리고 뭐 상황과 판단 막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를테면 김재원 그 후보에 대해서도 설명이 길게 있습니다. 왜 그렇지. 김재원이 안 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근데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자기는 판을 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에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나가야 당선될 수 있는가? 자기는 선거는 전쟁이고
이길 수 있는 장수를 내보내야 이기는 거지. 아무나 내보내가지고 무슨 선거가 되겠냐. 근데 전부 다 자기가 다 제일 가는 장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찾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어떤 논의를 국민들이 보면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 초토화 전략 같이 보인다. 이런 당이 앞으로 선거한다는 걸 앞으로 누가 이게 품격을 아니 그 전술핵이라니까요. 진짜 이게 피폭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내외가 연관이 돼 있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요새 검찰은 네. 기본적으로 그전 검찰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었어요. 최소한의 자존심. 그래서 이건 어느 지경에 이르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뭐 누가 됐던 살아있는 권력의 뭐 아들이 됐던 뭐 형님이 됐던 물론 그게 최고 권력자의 어느 정도의 용인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잡아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준비는 해놨다고. 최고 권력자의 용단이 있기 전까지 다 준비는 해놨다고.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요새는. 네, 그러니까요.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걸 읽고서 명태균 씨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 읽고서. 아니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상반된 사건이 하나 터진 게 대구지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해 버렸어요. 공수처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지난 1년간 정권에서 임성근 피의자 만드는 걸 막으려고 정권이 총력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까지 완전히 식물 수사기관으로 최근에 다 만들어 버렸다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정권의 총력을 쏟아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피의자로 이첩이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박정훈 대령이 그렇죠. 이첩하려고 하는 게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게 벼락같이 일어나. 이게 10월 7일 날 일이라고. 네. 이럴 때 보면 또 검찰이 다른 흐름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왜냐면 검사가 한 2,500명이 좀 지금은 넘는데 뭐 다 같은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게 그동안에 뭐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났고 사실은 그게 계속 불씨를 키워왔던 거죠. 법정에서 언급했던 그 피고인도 아니던 김건희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옛날 같으면 마지막 이 선은 지켜야 된다는 게 어떤 주류였다면 그게 지금은 비주류가 된 상황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명태균. 그의 말대로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전당대회, 이것은 이외 현상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다. 의외의 현상? 네, 그렇죠. 의외의 현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렇죠.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래. 문제도 커지고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정리조정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전선이 일단 명태균이 하나 있고 김대남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구태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본인과는 관계없고 이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빨리 솔직하게 다 고백해라. 빨리빨리 얘기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로 보세요? 세게 나갈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꽃놀이패죠. 꽃놀이패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뭐 이득을 받던 네. 아니면 명태균 씨 때문에 피해를 받던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물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 이번 일로 그 상처가 세게 날 일이야 없겠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아직 당내 기반이 약한 한동훈 대표 대중적 지지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도 당원들이나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당내 기반 현역 의원들을 많이 좀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있을 차기 대선에서 어쩌면 잠재적 경쟁자들을 좀 주저앉히는 이런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카드는. 네. 그래서 멈추진 않을 것 같아요. 멈추진 않을 것이다. 예. 아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가장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만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실제로 한동훈 대표예요. 검사하고 법무장관 하니까 접촉할 면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기회도 없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한테는 직접 윤석열 부부를 때리지 않으면서도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다. 뭐 거의 신의 한 수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기 김대남 명태균 원투 펀치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본인의 어떤 대표로서의 위상은 한껏 올라가는 데다가 구태정 씨 청산이라는 이 개혁 이미지까지 이제 덧칠을 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일타쌍피 진짜 뭐 이런 좋은 공간이 없죠.